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일 태국 뉴스입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지진이 발생 후 태국에서도 적지 않은 지진 피해가 발생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왜 일본이나 한국처럼 지진 경보 알람이 오지 않느냐고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패통탄 총리는 올해 7월부터 휴대전화를 통한 재난 알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진원과 1000km 떨어진 방콕의 짜뚜짝 지역에 건설 중이던 33층짜리 고층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현재 구조 작업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19구의 시신을 수습한 상태입니다. 해당 건물은 중국 업체가 골조 공사를 담당했는데 불량 철근을 사용한 것이 붕괴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7.7 강진 이후 크고 작은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14,000개 이상의 건물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곳의 건물 사용을 금지시킨 상황입니다. 정부 청사 건물도 일부 금이 가는 피해가 나왔고, 상당수의 고층 건물 내부에 내장재들이 떨어지거나 금이 가는 피해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태국 관광청은 올해 쏨깐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방콕을 비롯해 태국 전역이 정상으로 돌아왔으며 공항과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진 직후 방콕 시내 병원 업무도 중단되었었습니다. 31일까지 일부 병원들의 외래 진료가 재개되었지만 나차위티 병원의 경우 2일까지 외래 진료가 중단될 것이라고 합니다. 당제국은 이번 지진으로 방콕을 포함해 18개 지방에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방콕은 19명의 사망자와 69명의 실종자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방콕과 논타부리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의 주택과 사찰, 병원과 학교, 정부 건물에 금이 가거나 구조물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는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으로 55명의 구조대원을 파견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네피도와 만달레이 지역에 거주하는 태국인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지진 직후 방콕 시내의 지상철과 지하철, 공항철도의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출퇴근길 방콕 시내의 거의 모든 도로에서 큰 정체가 발생했었습니다. 교통부는 중단되었던 전철 서비스가 현재 정상적으로 서비스되고 있다고 알리고 있습니다. 문화부는 방콕을 비롯한 지진 피해 지역의 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심각한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난에 위치한 박물관 건물과 치앙마이 지방의 와체디루앙의 기둥에서 일부 균열이 발견되었지만 큰 피해는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당국은 지진으로 인해 매웅손과 깐짜나부리에 위치한 국립공원 2곳을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지내 건물 등의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진이 계속되는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의 콘도와 아파트 내 균열과 내장재가 떨어지는 피해가 많이 발생했는데, 일부 시민들이 두려움 때문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콕시는 시내 6곳의 공원을 24시간 개방한다고 밝혔으며 시민들에게 식수와 화장실을 제공하고 경찰도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공항공사는 2033년까지 수완 납품 공항의 여객 처리를 1억 5천만 명까지 끌어올리는 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완 납품 공항은 연간 6,5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는데, 터미널 확장과 네 번째 활주로 건설을 실시해 시간당 이착륙 항공기를 120편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문화홍보국은 올해에도 쏨깐 축제 노래를 20개국 언어로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쏨깐 노래는 한국어 버전으로도 들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강진 이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태국 북부 지방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일까지 236건의 크고 작은 여진이 발생했는데 규모 7.0의 여진도 발생했습니다. 방콕 짜뚜자쿠에 위치한 33층 규모의 태국 감사원 건물이 붕괴한 가운데 23세의 태국인 여대생의 시신도 수습되었습니다. 숨진 여대생은 부모와 오빠와 함께 돈을 벌기 위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숨진 여대생은 4월 의지방의 라짜팟 대학교를 졸업할 예정이었다고 하네요. 갓세븐의 멤버 잭슨은 지진 피해를 입은 태국 국민들에게 써달라며
미화 10만 달러, 약 300만 밧을 태국 적십자사에 전달했습니다. 매홍손과 치앙마이 등 태국 북부 지방의 대기오염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매홍손 행정당국은 대기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방수차를 동원해 물을 살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콕시는 지진 피해 주민들을 위해 11곳의 임시보호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지방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 피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치앙마이 중앙교도소 측은 재소자들을 동원해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를 돕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지진 피해자를 돕는다는 구실로 모금을 하는 사기꾼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태국 내에서는 온라인상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모금을 벌여 돈을 사치하는 사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 직후 방콕 수도권 전철의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과 여행객들은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태국 육군은 군용버스를 투입해 여행객과 시민들을 수송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합니다. 지진으로 인해 치앙라이 빠드 지역의 철도 건설 현장에서는 묘각 구조물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차량들이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어업국은 4월 1일부터 푸켓과 팡하, 크라비와 뜨랑 지방의 어업수생자원 복구를 위해 안다만의 여러 곳을 3개월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재무부는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경비의 절반을 보조해주는 정책으로 100만 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30억 바트의 예산을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첨부리 지방의 사업체를 합동 단속하고 불법 노동자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중국인과 미얀마인 각 4명 등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양경찰은 경유를 밀수한 혐의로 59세 남성을 사무프라칸, 프라프라댕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이 운항 중인 배 안에서는 12,000리터의 경유가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제양군인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의약품을 빼돌린 부부를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7년간 8천만 바더치가 넘는 의약품을 빼돌려 판매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곧 졸업 시즌이 시작되는데 태국에서는 졸업생에게 돈으로 장식한 화환이나 꽃다발을 주는 것이 유행입니다. 여러 학교들은 부적절한 행위라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땅무앙 지역의 도로에서 중국인 11명을 태우고 가던 차량 2대를 적발했습니다. 중국인들은 태국에 미입국했으며 경찰은 태국인 운전자 2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 검거된 태국인들은 한 번 운송할 때마다 4,000밧을 받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4번 미입국자들을 치앙마이까지 운송했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공공시설물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54세 캐나다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범행 장면이 찍힌 동영상이 SNS에 게시되자 수사를 시작했으며 남성은 처벌 후 추방될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패통탄 총리는 33층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련 장관들에게 조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는 이 사고로 국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줬다고 말하고 원인 조사와 책임을 확실하게 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국 여행사 협회는 이번 지진으로 인해 성간 기간 동안 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이 20%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진 이전 하루 8,000명 수준의 인바운드 관광객이 지진 이후에는 6,000명으로 줄어들면서 약 30%가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태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800만 명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100만 명 정도가 줄어든 7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태국 호텔협회도 지진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여행객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날인 28일 오후 5시 20분경 한 오토바이 택시 기사는 2.5km를 운행한 후 승객에게 250밧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승객이 곧바로 해당 기사를 신고했는데 당국은 해당 기사의 운전면허를 1개월 정지시키고 3,000밧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4개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쏨깐 기간 통행료가 면제되는 고속도로는 방콕 외곽순환 고속도로인 9번 고속도로와 방콕과 파타야를 연결하는 7번 고속도로, 3번 고속도로와
브라파이티 고속도로입니다. 푸켓 남동쪽에 위치한 마이톤섬 앞바다에서 스피드보트에 불이 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배에는 승무원과 승객 36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이 부상을 입었고 전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마취제 성분이 들어있는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30대 중국인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었는데 많을 때는 하루 200만 바트치를 팔았다고 합니다. 중국 업체가 건설하던 33층 고층 건물이 붕괴된 가운데 공사업체에서 일하던 중국인 4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허락 없이 사무실에 들어가 공사 관련 서류를 가지고 도주하려 했다고 합니다. 붕괴된 고층 건물은 태국과 중국 업체가 함께 건설하고 있었는데 네티즌들이 중국 업체의 태국 내 본사 사무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사무실은 방콕 외곽 골목의 허름한 타운하우스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자본금 1억 밭의 회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인터넷에 총기 부품을 판매하던 유치원 교사인 43세 남성을 나쿤사 안에서 체포했습니다. 남성의 자택에서는 실탄 200발과 여러 종류의 공기총과 비비탄 총이 발견되어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미얀마 지진은 규모 7.7로 알려졌는데 1000km나 떨어진 방콕에서는 건설 중이던 고층 건물이 붕괴하고 5,800곳의 건물들의 금이 가는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을 자주 접한 방콕 거주 일본인들에게 실시한 조사에서 대부분 진도 3 정도의 규모였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진도 4였다면 선반 위에 물건 등이 떨어져야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콕 수쿠미소이 39에 위치한 50층 콘도에서 30세 태국인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자 찾아온 친구 2명이 숨진 여성을 발견했는데 조사 결과 사인은 약물 과다 복용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남자친구인 32세 싱가포르 남성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 남성은 불법 체류 상태로 여성이 숨졌는데도 신고하지 않고 콘도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카지노 합법화에 비판 여론이 나오고 있었지만 태국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정식 승인했습니다. 법안은 국왕의 승인을 받으면 곧바로 시행되게 됩니다.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법안에는 태국인 입장 조건이 추가되었는데 입장할 때마다 5,000밭의 입장료를 내야 하고 5천만 밭 이상이 들어있는 예금 증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복합 카지노 시설 내 실제 카지노의 면적도 10%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태국 중앙은행은 태국 내에서 가짜 천밭 지폐가 유통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국자는 위조 지폐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꼭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방콕 시내 가라오케와 호스트바 10곳을 단속하고 외국인 남녀 54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라오스인 50명, 베트남인 4명으로 노동허가 없이 일하고 있었으며 2명은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합니다. 경찰은 업주인 태국인 4명도 함께 체포했습니다. 파타야 앞바다의 꼬란섬 인근에서 LPG 운반선이 좌초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선박회사 측에 따르면 어선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방향을 급히 틀었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고로 인한 가스 유출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산업연맹에 따르면 태국의 자동차 생산 대수가 19개월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태국의 신차 판매도 지난해보다 감소했으며 감소폭은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 또한 감소하면서 태국의 자동차 산업은 점점 쇠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송간을 맞아 태국 당국은 국민 선물로 경유와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1바 인하할 것이라고 합니다. 인하 기간은 12일부터 16일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콤파통 경찰은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26세와 21세인 태국인 부부를 치앙마이에서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부부는 23세 여성이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강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고리의 불법 사채업을 영위하던 남녀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연 730%의 높은 금리로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총으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콘텐과 빠툼타니, 치앙마이에서도 불법 사채업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 전기요금을 단위당 3.99바트로 인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폭서기에 들어간 태국은 무더위가 절정을 이룰 예정인데 당국은 국민들의 생활비를 경감시켜주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타야에서는 심야 시간 오토바이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14세 태국인 소년과 인도인 남성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방콕 남부 형사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0세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600만 바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023년 11월 방콕 크롱떠이 지역에서 19세 학생과 45세 여교사에게 총을 발포해 숨지게 한 후 도주했었습니다. 북부 람방 지방의 최고 기온이 40.7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람방 외에도 울리와 난, 루프리와 깐자나부리, 우따라딕과 나쿤사완, 딱 지방도 4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수사국은 온라인 도박 사이트 일제 단속을 실시해 전국에서 5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방콕과 빠찐부리, 후아인 등에서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남녀 수십 명이 체포되었습니다. 태국에서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급성 설사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3월 13일까지 보고된 설사 환자는 12만 9천 건으로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계절성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감염자 수는 21만 명을 넘었고 23명이 숨졌습니다. 폐렴 환자도 11만 1천 건이 보고되었으며 149명이 숨졌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 파타야 해변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40세 독일인 남성이 태국 인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10여 명의 태국인 무리가 남성을 가로막고 아무 이유 없이 집단 폭행을 가했는데 남성은 신체 여러 곳에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파타야에서는 외국인 대상 묻지마 폭행이 다발하고 있어 여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타야 경찰은 바닷가 비치 파라솔에서 도박을 하던 태국인과 캄보디아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주사위 도박을 하고 있었는데 경찰은 파타야는 관광지이지 도박장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민국은 팡아타이망 지역의 주택에서 불법 입국한 64세 독일인 남성을 체포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말레이시아에서 스피드보트를 이용해 태국으로 밀입국 후 팡아지방에서 거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방콕 통로경찰은 불법 도박을 하고 있던 한국인과 태국인 9명을 체포했습니다. 상업용 건물 3층의 밀실에는 포커 도박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한국인 남녀 7명과 태국인 2명이 도박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도박장은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신 지방에 위치한 한 고물상에서 방사선 물질이 든 측정기기가 발견되어 당국이 긴급히 회수했다고 합니다. 당국은 방사선 유출은 없었다고 설명하고 방사선 마크가 표시된 물건을 발견하면 고물상에 팔지 말고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